안녕하세요, 고포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AFC 플레이오프 판도와 그리고 팀 티어별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 주에 NFC를 했었죠. AFC의 경우에도 총 4개의 티어를 꼽아봤고요. 네 번째 티어는 플레이오프가 끝난, 시즌이 끝난 팀들이고, 세 번째 티어는 와일드카드권에 있는 티어 팀들, 그리고 두 번째 티어는 플레이오프에서 승리가 가능한 팀들, 그리고 첫 번째 티어는 슈퍼볼 컨텐더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4티어의 팀입니다. 이 플레이오프 희망이 없고 사실상 시즌이 끝난 팀들이죠. 마이애미 돌핀스, 뉴욕 제츠, 신시내티 벵갈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예요. 사실 AFC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가 끝났다고 하는 이 팀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벵갈스의 경우에는 조버로우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팀의 디펜스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8패를 당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버로우가 돌아오든 말든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번째 티어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티어로 바로 가볼게요. 세 번째 티어는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 그리고 LA 차저스입니다. 먼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이 팀이 사실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1승 5패를 달리고 있을 때 이 팀은 4승 2패였거든요. 첫 6주간은 4승 1패였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점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스틸러스가 디비전 우승을 그래도 먹겠다. 라마 잭슨의 부상이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못해도 마이크 톰린 감독이 위닝 이 멘탈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이 스틸러스가 깜짝 디비전 우승 먹고 플레이오프 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초단기간에 이렇게 디비전 리더를 뺏긴 것은 이거는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볼티모어는 그 이후로 5연승을 달렸는데, 스틸러스는 최근 6경기 동안 2승 4패를 경험하면서 지금 레이븐스라는 팀한테, 디비전 라이벌한테 디비전 리더를 빼앗겼고, 더 큰 문제는 그냥 이대로 끝이 날 거라는 게 문제겠죠. 레이븐스를 상대로 무언가 반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워 보이고, 레이븐스와 2연전이 남긴 했지만 이 맞대결을 모두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빌스와 라이온스를 상대해야 되고, 또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에서도 혹시 모르는 이 업셋에 당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스틸러스가 이번 시즌을 통해서 좀 본인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펜스가 답답한 경기였어요. 케일러 윌리엄스, 이 벤 존슨 감독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그냥 건네주었고요. 스틸러스 디펜스는 지난 2주 동안 지난 3주 동안 좀 괜찮은 이 디펜스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이번 경기에 그냥 또 커버 3, 컨트리 커버 3, 아무런 디펜스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던 거 하자 라는 식으로 되돌아갔는데, 벤 존슨 같은 감독한테는, 그리고 다른 리그의 정말 오펜스 플레이 콜러들한테 지금 그 커버 3 전략을 단순하게 펼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본인들의 디펜스에 어떤 선수들이 있든 정말 좋은 선수들이 가득하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디펜스 스킴적으로 아무것도 영향력을 줄 수 없으면은 또 한번 시카고 베어스한테 30점을 그냥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보여주었고, 오펜스적으로도 이 메이슨 루돌프가 그래도 나와가지고 에런 로저스보다 더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지 않냐, 여러가지 기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루돌프도 굉장히 이 긴 야드를 던지는 데 있어서 불안한 모습을 선보였고, 그냥 안정적인 포켓에서도 이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가 분명히 부족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패스러셔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카고가 전혀 압박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메이슨 루돌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제대로 공을 뿌리지 못하면서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그냥 구조적인 한계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스킴적인 문제, 그리고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의 문제, 쿼터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해결할 수 없고 본인들이
설계를 잘못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스틸러스는 시즌 후반 이 반전을 일으키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프 탈락 9승 8패를 기록하면서 위닝 시즌은 거두지만 결국 플레이오프는 탈락하거나, 또는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자멸을 하면서 어쩌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도 몰라요. 근데 작년 뭐 매년 그랬던 것처럼 피츠버그 스틸러스 와일드카드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냥 꽁승이네? 그 정도의 그냥 팀 수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결국에는 스틸러스라는 팀이, 물론 마이크 톰린 감독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막 썰이 많잖아요. 이 감독은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다, 위닝 시즌을 이렇게 매년 기록하는데 어떻게 내치냐, 아니면은 스틸러스라는 이 프랜차이즈 정말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위닝 시즌밖에 못하는 게 문제다, 플레이오프에서 첫 승을 한 게 언제냐라고 이 마이크 톰린 감독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는 조금 후자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톰린 감독 만약 테네시 타이탄스나 뉴욕 자이언츠 같은 팀들한테 드래프트 픽 막 1라운드 픽 한 장 달라고 하면은 분명 줄 팀들은 있거든요. 아직도 마이크 톰린 감독 좋아하고, 그런 팀들한테 좀 보내고 이제 새롭게 누군가가 리더가 와가지고 정말 리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야만 이들이 경쟁력을 새롭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이 제규어스는 사실 시즌 중반까지 이 팀을 내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확실하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리암 코엔 감독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정말 바닥 자체는 단단하다고 봐요. 이 트래비스 이티엔이라는 러닝백과 함께 이들의 러싱 게임이 한 차원 도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티엔이 이번 경기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터치다운을 좀 보낸 것처럼 뭔가 러닝백을 활용하는 모습에 있어서 리암 코엔 감독이 이 작년 템파베이에서는 버키 어빙이라는 러닝백의 이 루키 시즌에 정말 이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모습들 플레이 디자인을 이티엔에게 입혔을 때 이티엔이 1라운더 출신으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고요. 또 브랜든 스트레인지라는 이들의 타이트엔드, 이 오펜스에서의 그냥 넘버원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든 스트레인지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5개 캐치만에 90야드를 기록했는데, 이 스트레인지라는 타이트엔드 정말 지금 리시빙 타이트엔드라는 이 리그의 선수들 목록 중에서 이 선수가 아마 내년 시즌 정말 건강하게 시즌을 보낸다면은 어쩌면은 탑5 안에 드는 선수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스피디하고요. 그리고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라우트 끝에서의 폭발력이 굉장히 강해요. 더불어서 이 캐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고, 이 개개인의 선수에 맞추어서 이 오펜스를 짜는 능력이 리암 코엔 감독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리고 상대의 디펜스가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 선수를 베이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짜보자, 이 선수에게 더 많은 공이 가야 돼,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트레버 로렌스도 뭐 좋은 이 패스들을 때때로 던지면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최근 잭슨빌 제규어스가 위기도 분명히 많았지만 4경기 동안 3승 1패를 거두면서 어쨌든 승리로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득점력도 평균 득점이 30점을 넘고 있습니다. 즉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의 바닥이 굉장히 단단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디펜스의 경우에는 뭐 작년 시즌에 비해서 좀 더 뭐 블리츠나 이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컨셉들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이 팀이 이 포인트 디퍼런셜, 이 턴오버 마진에 있어서 디펜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냈잖아요. 뭐 데빈 르로이드라는 이 라인베커가 뭐 인터셉션 4개 만들고, 뭐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정말 그 멋있는 인터셉션 하고 막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일단 디펜스 자체가 좀 턴오버를 유발하는 쪽에 특화된 디펜스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복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 경기마다 일관적인 이 턴오버를 유발하기에는 분명히 어렵잖아요. 턴오버도 분명 상대의 실수에 기대야 되고 일종의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주 막 끈끈하고 정말 막 라인부터 쳐 부수고 이러한 타입의 디펜스는 아니다 보니까 만약 디펜스가 턴오버를 유발하지 못한다면 오펜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디펜스가 상위권의 디펜스라고 확실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오펜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이제는 확실하게 그냥 형편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인터셉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던져냈고, 아마 리암 코엔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쿼터백을 교체하고 싶었을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선수의 정말 실수들, 허접한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왜 이유 없이 이 오픈된 선수를 보고 괜히 공을 안 던지고 그냥 끝까지 안 던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꼭 늦게 던져요. 그러다가 이 상대 수비수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 인터셉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괜히 유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셉션으로 연결된 장면이 2번이나 있었어요, 이번 경기에. 그렇기 때문에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분명히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매주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라는 점이, 저는 잭슨빌 제거스가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거두고 있고 또 올 시즌에 무언가의 반전을 일으킨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이 더 높은 단계로 가기에는 분명히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테네시 타이탄스 2연전이 남았고요. 뭐 이 2번 다 이기겠죠. 뭐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명심해야 되겠지만 타이탄스 2번, 그리고 뉴욕 제츠 1번, 그리고 콜츠 2번, 덴버 1번이 나왔어요. 뭐 콜츠와의 맞대결도 저는 1번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뭐 뉴욕 제츠나 테네시 타이탄스 이 세 경기만 잘 잡아도 벌써 10승이에요. 잭슨빌은 분명히 플레이오프 자체는 진출할 확률이 높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저스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팀도 현재 7승 4패, 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상대해야 하는 나머지 스케줄이 굉장히 빡셉니다. 일단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다음 주 경기 이긴다고 생각하면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댈러스, 휴스턴, 덴버예요. 레이더스 경기 이후로 5연전이 굉장히 빡세고요. 그리고 이 빡센 스케줄 속에서 상대하는 팀들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정말 막강하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 오라인이 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차저스의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겠다. 저스틴 허버트가 막 지금 휴가 기간 동안 여자친구 그 메디슨 비어 그분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뭐 오펜시브 라인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펜스가 패싱 게임 위주의 오펜스로 무언가 이 변신을 꾀했고, 그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이 프로텍션이 중요했는데 그 양 태클이 지금 주전 양 태클이 지금 빠졌어요. 올프로급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허버트와 이 차저스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다시 예전처럼 그렉 로만 코치 다시 뭐 21 퍼스널 러싱 게임 위주의 오펜스로 갈 것이냐. 근데 지금 그 오펜스를 펼치기에는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흘렀어요. 그런 오펜스로는 지금 도저히 이 우승을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왔죠. 허버트는 뭐 계속해서 얻어 맞을 것 같아요. 뭐 오펜시브 라인한테 뭐 지켜주는 거 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들의 오펜스가 뭐 어느 정도 점수 자체는 쥐어짜겠지만 그것이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차저스의 디펜스가 뭐 디펜스의 힘만으로 뭐 덴버나 휴스턴처럼 뭐 벌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정도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더윈 제임스나 이 칼릴 맥, 이 굉장히 아직도 뛰고 있어 라고 의문이 가는 이 정말 베테랑들의 의지에서 아직도 디펜스가 굴러가고 있고, 또 제시민터 코치의 디펜스 스킴이 어느 정도 읽히고 있다는 점, 분명 이들의 디펜스가 정말 미스 태클이 적고 이 기본기에 충실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 디펜스가 이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오펜스를 만난 팀, 이러한 것들을 잘 간파할 수 있고, 또 스킴적으로 오히려 해답이 필요했을 때 이 차저스가 좀 부족한 팀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차저스라는 팀이 뭐 지금 당장 보면은 플레이오프 가시권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잭슨빌 제기어스라는 팀한테 완패를 당했잖아요. 사실 완패 6대 35로 경기에서 진 것이
어느 정도 이들의 현 상황을 좀 알려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6경기, 강팀들과의 매치업이 5경기 남았는데 그 5경기를 전패하더라도 저는 놀랍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당장 차저스가 이 플레이오프를 뚫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쉽지 않을 거고 아니라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Well, you guys were bitching in 2018 about Josh Allen. You guys wanted Josh Rosen, and now you guys are bitching that we don't have a receiver. I don't get it. Like, we just hold on, let me talk. We just scored 30 points in a row for 8 straight games. A year ago, I get you guys asking why we didn't have receivers, but I don't understand it now. You just saw us lead the league in points when you add all the postseason. No one scored more points than the Buffalo Bills, including the Super Bowl champions. So you just saw us do it without Stephon Diggs, same group. How is this group not better than last year's group? Our job is to score points and win games. Where do we need to get better? Defense. We did that. So I get it. You got to have a show and you got to have something to bitch about, but bitching about wide receiver is one of the dumbest arguments I've heard. 네, 다음 두 번째 티어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그리고 버팔로 빌스, 인디애나 콜츠, 덴버 브론코스, 캔자스 시티 칩스,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예요. 총 7개 팀이 이 티어에 있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AFC의 경우 1티어가 없습니다. 1티어에 놓일 만한 NFC에서는 제가 램스와 시애틀,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1티어로 꼽았는데 AFC는 1티어, 제가 생각하는 1티어 없어요. 지금 AFC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실 형편없는 팀들이 많고 그 형편없는 팀들조차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지금 당장 만약 슈퍼볼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NFC에서 무조건 슈퍼볼 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AFC에서 뭐 누가 오든 사실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전력차가 굉장히 크고 또 몇몇 팀들이 가진 이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1티어로 꼽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많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2티어에 7개 팀을 두고 세 번째 티어는 뭐 3개밖에 두지 않았는데 그냥 2.5티어에 있을 만한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나마 좀 플레이오프에서의 무언가 한 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팀으로 제가 2티어에 좀 몰빵을 해놨는데 일단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다음은 현재 리그 1등이죠.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현재 10승 2패로 리그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뉴잉글랜드가 진짜 1번 시드를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비전 우승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고 남은 5경기의 스케줄이 뉴욕 자이언츠, 버팔로 빌스, 볼티모어 레이븐스, 뉴욕 제츠, 마이애미 돌핀스예요. 사실상 못해도 뭐 3승은 거둘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는 뭐 지더라도 결국 뭐 레이븐스 원정이지만 뭐 잘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두 경기 져도 13승 4패를 기록하게 되니까 뭐 1번 시드를 충분히 노릴 수 있고 디비전 우승은 현재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뉴잉글랜드라는 팀이 진정한 1번 시드가 맞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러진 않다고 봐요. 일단 이 팀이 올 시즌 기록한 10승, 이 상대팀의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시길 바라요. 마이애미, 캐롤라이나, 버팔로, 뉴올리언스, 테네시, 클리브랜드, 애틀란타, 템파베이, 뉴욕, 신시내티. 지금 10개의 팀 목록 중에, 이 승리 목록 중에 사실상 버팔로 빌스와 템파베이 벅스를 빼면은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팀들이 없어요. 진짜 스케줄이 올 시즌 극상으로 너무나도 좋았던 시즌이었고 물론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뭐 이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 슈퍼볼을 노릴 수 있는 팀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들이 거쳐왔던 과정이 좀 너무나도 편안했다.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진짜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그 정도의 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오펜스와 디펜스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약팀들을 확실하게 팰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 전력을 갖추긴 했지만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는 확실하게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레이크 메이가 뭐 MVP 챈트도 받고 현재 막 엄청난 이 2년차 소포머 시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저도 올 시즌 가장 이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에 있어서 진짜 완벽한 패스를 꾸준히 던지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전 드레이크 메이를 꼽을 것 같아요. 뭐 샘 다널드나 뭐 매튜 스태포드 뭐 다 있겠지만 드레이크 메이만이 던지는 이 굉장히 낮은 이 높이로 날아가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윈도우로 정확히 꽂는 이 패스들이 말도 안 돼요.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 선수가 던질 수 있는 이 패스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정말 높은 이 정확성과 그리고 과감함과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플레이들을 매 경기 보여줄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 팀의 뭐 러싱 게임이 정말 대단한 수준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뭐 트레비안 핸더슨이나 뭐 스티븐슨이나 뭔가 러닝백진에 있어서도 핸더슨을 좀 더 지금은 기용하고는 있지만 확실한 주스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드레이크 메이도 좀 기복 있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약팀들 상대로도 했을 때 이 팀이 뭐 4쿼터나 결국 경기를 끝마쳤을 때는 이기는 팀인 것은 맞지만 이 드레이크 메이가 정말 느리게 이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또 그의 뭐 이 경기를 뭐 바라보는 관점이나 리드 상황에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되게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슈퍼플레이를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지만, 때때로 이런 모습들은 진짜 좋은 팀을 상대했을 때는 치명적인 이 플레이로 본인들이 손해를 볼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펜스의 경우도 뭐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이 워낙 이 디펜스에 일가견이 있고 본인들이 데려온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뭐 리그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상위권 정도는 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대부분 약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얻어낸 결과라는 점, 아직 확실하게 뉴잉글랜드라는 팀의 디펜스의 힘을 저는 가늠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이 디펜스의 스킴적인 관점에서는 좀 뭐 1년차 시즌이니까 그런 걸 수 있는데 되게 좀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선수들한테 야 우리 특별한 거 안 해, 그냥 너네가 잘하면 돼, 너네가 실수 안 하고 너네가 1대1로 이겨주기만 하면 우리는 돼, 그러니까 나 특별한 거 안 한다, 너네 그냥 빨리 달려 라는 식으로 디펜스를 이제 콜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물론 약팀들과의 매치업에서 탤런트적으로 우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당연히 잘 통하고 지금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강팀들과의 매치업, 누누이 말하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뭔가 변화구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시즌 뭐 중반부터 후반부에서라도 무언가 보여주어야만 본인들이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좀 준비된 모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분명히 부족하고요. 밀튼 윌리엄스가 지금 부상이고,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에 있어서도 윌 캠벨이 또 부상이죠. 그리고 윌슨 그 가드도 지금 부상인데 분명히 쉽지 않은 나날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경기도 뭐 못해도 3승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경기들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대단한 것은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이 정말 안정적으로 게임 운영을 펼친다는 점, 본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게 이 경기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 정말 이 팀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또 드레이크 메이도 뭐 기복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복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진짜 해야 할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다른 2년차에 접어든 쿼터백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이 선수는 경기 막판에 진짜 본인이 뭐 리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조시 맥다니얼스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도 굉장히 베테랑이고 뭐 슈퍼볼 우승을 너무 많이 했고, 이 드레이크 메이와 함께 이 타이트 핸드를 활용한 이 플레이 액션 오펜스 정말 매력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처럼 안정적인 그러한 팀 운영과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쪽에서 그것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 그것은 결국 쿼터백인 드레이크 메이가 뭔가 좀 뭐 제이든 다니엘스의 작년 이 플레이오프 런처럼 진짜 이 선수가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패츠 분명 1번 시드를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높지만 디비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진짜 실질적인 경쟁력은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우려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인디애나예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1라운드 픽 2장을 코너백에 태우는 등 이 미래까지 팔면서 올해 슈퍼볼에 노리는 인디애나지만, 사실 초반 성공에서 잠깐 물러나서 우리가 이 팀을 멀리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슈퍼볼 우승 인디애나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잘 나갈 때다라 하더라도. 데니얼 존스로 우승이 가능하다고? 조나단 테일러 빼면 솔직히 거품 아니냐? 이 팀의 디펜스 뭐 준수하긴 한데 워낙 거스 브라이들리 코치 시절의 디펜스가 엉망이었어서 그렇지, 덴버 브론코스나 이 휴스턴 텍산스 리그 내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아니잖아. 맞아요. 지난 3경기를 봤을 때 애틀란타 팔콘스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 캔자스 시티 칩스 이 3경기를 봤을 때 이 의문들이 충분히 생길만 하다고 봐요. 스틸러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만약 경기 초반부터 데니얼 존스를 흔들 수 있으면 데니얼 존스가 경기 끝까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점들, 그리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을 믿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 간단한 오픈도 던지지 못하는 뉴욕 자이언츠 시절에 데니얼 존스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먼저 칩스와의 경기에선 이 경기 초반부터 크리스 존스가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경기였어요. 이 상대 라이트 가드였던 이 곤칼브스를 거의 학살을 해냈고, 이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데니얼 존스가 이 포켓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이 콜츠 오펜스에 대해서 잘 준비해왔던 이 칩스는 이를 발판으로 러싱 게임에서도 조나단 테일러를 잘 묶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스페그 코치가 뭔가 특별한 것을 분명히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그냥 매주 하던 거를 펼쳤는데 이 개개인의 좀 실행력이 돋보였던 경기였어요. 브라이언 쿡이 미친 수준으로 태클링을 보여주었고, 그 상황에서 인디애나 콜츠가 이 야드 애프터 캐치 기반의 플레이를 성공하지 못하였고, 불안했던 이 데니얼 존스는 본인이 잘 던지는 20야드 이상의 패스를 이 경기에 단 한 개도 던지지 못했어요. 샘 다놀드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 다운필드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었던 데니얼 존스가 말이죠. 본인들이 이 안정적으로 팀을 굴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 팀의 오펜스가 분명 무결점으로 보이고 굉장히 무서운 것은 사실이요. 그렇지만 조나단 테일러의 러싱이 막히고 이 패싱으로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 근데 포켓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엘리트 쿼터백들이 이 상황에서는 내가 팀 캐리할게. 내가 왜 연간 5천만 달러, 6천만 달러의 많은 몸값을 받는지를 증명해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하지만 데니얼 존스는 아무리 뉴욕 시절보다 발전을 했더라도 데니얼 존스예요. 그 정도 엘리트급의 선수가 아니에요. 결국 처음부터 리듬을 가지고 오펜스를 풀어갈 수 있을 때와 아닌 때가 극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펜스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걱정할 거리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스틸러스 경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이 그래스, 이 정말 자연 잔디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팀 전체가 경기력이 너프된다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팀 성적이 워낙 좋고 탄탄한 팀이니까 앞으로 플레이오프 자체는 저는 진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디비전 우승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휴스턴 텍산스 그리고 잭슨빌 제거스와의 맞대결이 2경기씩 남아있고, 또 시애틀 시옥스 원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홈에서 맞이하는 이 스케줄이 남았어요. 굉장히 빡세요. 남아있는 스케줄만 따지면은 아마 모든 팀들 중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휴스턴과 잭슨빌과의 매치업에서 한 경기씩만 이겨준다면 디비전 우승은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엘리트 쿼터백을 보유한 팀들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엘리트 쿼터백 없이도 우승은 할 수 있어요. 작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디펜스가 말도 안 됐잖아요. 진짜 패트릭 마홈스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콜츠의 디펜스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 또 관건이에요. 아마 콜츠도 이 소스 가드너라는 코너백을 영입한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오펜스가 패싱 게임에서 특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상대보다 뛰어날 수 없다면, 데니얼 존스가 쿼터백이니까 당연히 뛰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디펜스를 통해 그 부분을 채워내자, 디펜스를 통해 챔피언십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인데, 지금 이들의 모습들이 휴스턴이나 덴버보다 분명 뛰어나진 않잖아요. 이 포레스트 버크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 4다운 프런트의 매력이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 4명의 패스러셔만으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할 수는 없는 상황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스 가드너라는 넘버원 코너백을 영입했고, 이 코너백을 영입한 이후 2주 연속 콜츠의 디펜스의 맨 커버리지 사용 비율이 40%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맨 커버리지 비율 팀으로 2주 만에 변했어요. 소스 가든을 영입하자마자. 그리고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루 아나루모 코치가 시뮬레이티드 프레셔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진짜 한다, 우리 진짜 블리츠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진짜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좀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루 아나루모 코치가 단순히 이렇게 맨 커버리지 헤비팀으로 변환을 하는 것은 좀 본인의 이 장기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루 아나루모 코치의 강점들은 결국 내가 이 블리츠나 다른 이 프레셔를 일종의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것에 이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이 신시내티 벵갈스 시절에 이 보여주었던 3맨 러쉬 앤 8맨 커버 드랍, 이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레드존에서 특히 패트릭 마홈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처럼 단순히 맨 커버리지에 왜냐면 우리 팀이 뭐 4맨 러시가 부족하니까 맨 커버리지만 하자, 블리츠만 하자 라는 전략은 무언가 코칭진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저는 옷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즌 초부터 누누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라투라는 선수가 엣지러셔로서 정말 현재로서는 이 선수에게 기대한 것보다는 좀 못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팀의 포맨 러시가 어느 정도까지 이 플레이오프 그리고 시즌 막방까지 어떤 모습으로 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덴버나 휴스턴의 디펜스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비교하자면은 분명히 부족해요. 코치의 역량만 보면 어쩌면 제가 기대하는 것의 이상을 할지도 몰라요. 오펜스와 디펜스적으로. 하지만 진정 이 슈퍼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쿼터백을 보유하거나 또는 포맨 러시가 가능한 디펜스 프론트를 보유해야만 해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인디애나 콜츠는 엘리트 쿼터백도 없고 포맨 러시도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는 않는 팀이에요. 지금 당장 저는 이들의 이 트레이드, 이 소스 가드너를 영입하고 우리는 슈퍼볼로 간다 라는 적극성이 오히려 장기적인 이 해를 끼칠까봐 두렵습니다. 물론 올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는 것에 불과해도 분명히 본인들은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상을 노린다고 봤을 때 과연 이 팀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물론 AFC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형편없어요. 버팔로 빌스, 캔자스 시티 칩스, 볼티모어 레이븐스 다 인디애나 콜츠랑 뜨면은 분명히 인디애나 콜츠에게 승산이 있죠. 오히려 콜츠가 더 탑독으로 많이 꼽힐 거예요. 그만큼 이 AFC라는 리그 자체가 좀 하향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둘 중 하나, 이 엘리트 쿼터백 또는 포맨 러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 콜츠가 이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애틀란타 팔콘스와 접전에서 겨우겨우 승리를 했다는 점들은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들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디비전 우승 자체는 올해 워낙 시즌 중반까지 승을 좀 많이 벌어놔가지고 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덴버 브론커스 한번 볼까요? 일단 덴버 디펜스만 보면 뭐 깔 게 없어요. 그냥 리그 최고입니다. 디펜스의 뭐 3레벨 모두 최상급 탤런트들로 가득하고요. 뭐 후판가를 이번 오프시즌에 영입했던 거는 정말 최고의 영입이었어요. 물론 드래그린 로우를 영입했던 것은 최악이지만 아무튼 대단합니다. 이 팀의 탤런트가.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이끄는 인물이 벤스 조셉 코치예요. 이 팀이 양대 리그를 통틀어서 현재 최고의 디펜스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팀을 티어 2로 배치한 이유는 오펜스 때문이에요. 올해 보닉스라는 쿼터백과 션 페이튼 감독의 조합은 너무 좋지 않죠.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플레이 콜러가 결국 쿼터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리다운 상황에서 사실상 소극적이고 버리고 들어가는 스크린 패스 던지거나 아니면 사이드라인을 향한 딥볼 던지거나 그게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재 NFL이라는 리그는 얼리다운에서 디펜스가 더욱더 공격적인 접근을 가져가고 있고 오펜스도 얼리다운에서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본인의 쿼터백을 애초에 믿지 못하는데 뭐 썰드다운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경기 도중에 요새 이 중계를 했던 덴버 브론커스와 캔자스시티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토니 로모가 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좀 정확한 지적을 저는 했다고 봐요. 이 보닉스와 덴버 오펜스를 보면서 션 페이튼 감독이 내리는 이 플레이 콜의 길이가 이 단어의 길이가 너무나도 길어서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그걸 다 듣고 선수들한테 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고 디펜스의 모습을 보고 모션과 쉬프트를 뭐 사용도 하고 디펜스를 좀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 콜을 수정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보닉스라는 쿼터백과 JJ 메카시, 바이킹스의 쿼터백 같은 애들이 4쿼터에만 잘하잖아요. 막 4쿼터에는 분명히 이 스탯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잘해요. 그리고 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4쿼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펜스가 템포를 높이고 펼치는 플레이 컨셉의 양도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플레이 콜도 이 긴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단어로 축약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더 본인만의 리듬을 찾는데 더욱더 여유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션 페이튼 감독도 본인의 쿼터백이 진짜 드류브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펜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닉스라는 쿼터백의 잘못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보닉스뿐만이 아니라 나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나도 우리 팀의 쿼터백을 사정을 신경 쓰지 않고 나 원하는 대로 펼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제는 보닉스와 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덴버라는 팀이 사실 뭐 어마어마한 러싱을 시도하고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들은 러싱 안 해. 우리는 오히려 짧은 패스를 통해서 러싱을 뭐 충당할 거야. 이런 타입의 공격을 현재 지향하는 팀인 만큼 보닉스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빠른 템포 속에서 더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스 구조도 이런 방향으로 좀 설정이 된 만큼 페이튼 감독과 이 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시즌 막바지 이 본인들의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은 경기가 커맨더스, 그리고 레이더스, 패커스, 제규어스, 칩스, 차저스인데요. 뭐 1번 시드를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데 디비전 우승 자체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요. 커맨더스랑 레이더스를 원정에서 잡고 나머지 4경기 중에 뭐 한 경기만 잡고 뭐 나머지 3개를 지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현재 디비전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펜스의 힘만으로도 혹여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저는 디비전 라운드까지는 이들이 어쩌면 디펜스의 힘만으로도 그것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펜스예요. 아무리 디펜스가 뛰어나더라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만나는 팀들은 다 하나하나 정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팀이에요. 그렇기에 본인들이 오펜스에서의 그 숙제를 좀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고
제가 아는 션 페이튼 감독이라면 좀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덴버 얘기를 하면서 좀 놀라운 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짜 최고의 오펜시브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감독들, 앤디 리드나 뭐 션 페이튼 정말 대단했잖아요. 뭐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에서 선두자였고 어떤 쿼터백이 있든 진짜 그에 맞춰서 효율적인 오펜스를 짜오고, 근데 그 둘이 올 시즌에는 가장 별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올 시즌을 이제 종합적인 만약에 리뷰를 했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젊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훨씬 잘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앤디 리드 감독이나 션 페이튼 감독, 그들은 어쨌든 클래스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잘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덴버 브론코스의 앞으로의 시즌 분명히 디비전 우승은 할 거고 1번 시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펜스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이제 좀 전체적인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1승 5패를 기록한 팀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5연승이고 6승 5패를 기록하면서 AFC 이 노스 디비전의 현재 리더예요. 아니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사실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급속도로 식을 줄은 몰랐고, 반면에 레이븐스가 진짜 한 경기도 안 지고 있어요. 저는 뭐 레이븐스가 라마 잭슨이 돌아오고 하면은 뭐 분명히 경쟁력 있을 거다. 하지만 한 경기도 안 지고 이기는 거는 뭐 약팀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페이스가 진짜 대단하긴 해요. 디펜스의 경우에는 뭐 카일 해밀턴은 이제 더 이상 세이프티로 쓰지 않고 이제 진짜 슬랫에 박아놓고 이제 사실상 라인베커, 뭐 슬랫 코너백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박스 안에 가두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카일 해밀턴에 의한 뭐 블리츠라든지 또는 뭐 런 디펜스에서의 그런 문제점, 또는 이 상대 뭐 타이트 엔드나 뭐 키 큰 리시버와의 그런 커버리지 매치업, 이러한 다방면에서 좀 더 카일 해밀턴을 활용하고 있고, 반면에 세이프티 이 LA 차저스로부터 영입했던 알로이 길먼 이 베테랑 세이프티가 안정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내려주고, 이 스탁스라는 루키 세이프티가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대신 해주면서 이 레이븐스 디펜스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 사실이에요. 뭐 커뮤니케이션은 뭐 유지하고, 반면 카일 해밀턴의 존재감은 더 드러내고, 이 본인들의 그 전략이 이 오프 시즌에 그 트레이드를 하면서 했던 그 계획이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좀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상대했던 팀들의 오펜스가 굉장히 형편없다는 점, 뭐 시카고 베어스, 마이애미 돌핀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뉴욕 제츠, 사실 상대 쿼터백들이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진정 뭐 나아진 것이냐, 뭐 작년처럼 하반기에 확실한 이 브레이크아웃을 보여준 거냐라는 그 부분은 강팀들과의 매치업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펜스의 경우에는 사실 좋지 않아요. 라마 잭슨이라는 이 쿼터백이 현재 뭐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라마 잭슨이 발이 풀리지 않았어요. 부상 때문에 막 제대로 잘 못 뛰어다녀. 라마 잭슨이 결국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하는 이 오펜스 시스템인데, 라마 잭슨이 좀 존재감이 이 작년보다 뭐 예전보다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펜스가 뭔가 꾸역꾸역 겨우 굴러가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패싱 오펜스의 리듬과 저런 공격 라인에 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레이븐스가 뭐 확실한 슈퍼볼 컨텐더다라고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븐스를 그렇게까지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높이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플레이오프, 뭐 디비전 우승을 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라마 잭슨이 결국에 온전히 회복을 해서 풋볼 도사다운 이 퍼포먼스를 펼쳐야만 이들에게 가능성이 있고, 디펜스적으로도 물론 나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한테 시즌 초반에 막 된통 당했잖아요. 그때는 약팀을 상대로도 어쨌든 못했어요. 그것에 비해 지금은 약팀을 상대로 그래도 잘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매년 이 떨어졌던 이유, 포맨 러시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직도 해결할 수 없고, 카일 해밀턴을 통해서
이 블리츠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 속에서 오펜스 입장에서는 얘네가 뭘 할지 뻔해요. 과연 그것들의 엘리트 쿼터백들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들이 다른 모습을 통해 이 뭔가 잘 잡아낼 수 있을지 그 점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AFC가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예전 같지 않은 팀들이 많아요. 뭐 버팔로나 캔자스 시티도. 근데 본인들도 그렇다는 사실.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어쩌면 오히려 이 올 시즌이 이 슈퍼볼을 노리는 적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무언가 남은 기간 동안 이 해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로 넘어갈게요. 일단 오펜스만 보면 티어 4입니다. 지금 뭐 CJ 스트라우드도 부상이고 뭐 이 기간 동안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이 잘 이끌고 있고 현재 3연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오펜스의 힘 덕분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기회를 벌어주고 그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던 디펜스의 힘 덕분이었잖아요. 저는 이들의 오펜스가 CJ 스트라우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인 승리로 이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뭐 이 팀의 오펜시브 라인 계속해서 형편없을 거고 좋은 디펜시브 라인을 만난 경기라면은 진짜 쿼터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펜스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디펜스가 진짜 명품이에요. 덴버 브론코스랑 AFC 탑2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도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를 보고서는 그냥 디펜스만으로도 올 시즌 더 높은 곳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 엣지 러셔는 그냥 1대1 찬스만 주어지면은 미친 수준으로 이 상대 태클들을 그냥 폭격할 수 있고요. 상대가 패싱다운인 상황에서 나오는 이들의 블리츠 너무나도 빠르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이 맨 커버리지에 자신 있어 하는 코너백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기예요. 어떤 리시버가 와도 매치업이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최고의 니켈과 최고의 턴오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의 존재. 오펜스의 입장에서 특정 매치업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빡세요. 미스 매치업이 없다. 약한 고리가 없다는 게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고 정면으로 승부했을 때 이들의 탤런트가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사실 오펜스의 모습만 봤을 때 저는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분명히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문제가 작년 시즌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좀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이들은 이번 오프 시즌에도 그냥 뭐 매가리 없이 레러미 턴시 트레이드하고 막 오펜시브 라인 너네 싹 다 나가 그냥 우리 새로운 선수 데려오면 알아서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진지하지 않게 제대로 다루지 않는 모습들을 목격했고 결국 그 문제를 아직까지도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올 시즌 좀 실망스럽게 끝난다면 디미코 라이온스 감독과 닉 카세리오 단장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디펜스를 보면은 감탄만 나옵니다. 아, 이러려고 스트라우드를 그냥 내팽개치고 디펜스에 몰빵을 한 건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스트라우드가 뭐 없는 살림에서도 어떻게든 만들어내니까 그냥 스트라우드 방치하는 게 전략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오펜스에 대한 부분이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좋은 디펜스를 두고도 이 플레이오프에 떨어지거나 와일드카드에 진출하더라도 광탈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 휴스턴 텍산스의 스케줄을 한번 보면은 인디애나 콜츠, 캔자스 시티, 애리조나,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LA 차저스, 인디애나로 끝나요. 결국 콜츠와의 2연전, 이 디비전 라이벌과의 매치업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캔자스 시티 칩스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3경기는 휴스턴 텍산스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애리조나나 라스베가스 바로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8승 5패에서 나머지 4경기 저는 차저스와의 매치업도 휴스턴에 이렇게 좀 더 엣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차저스가 현재 오펜시브 라인이 거의 그냥 황폐화된 수준인데 지금 휴스턴의 디펜시브 프론트를 생각한다면 이 매치업은 그냥 허버트가 경기 내내 그냥 후드려 맞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인디애나 콜츠 2연전 그리고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 여기 이 세 번의 경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냐, 2패를 당하냐, 뭐 3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인디애나 콜츠가 만약 뭐 디비전 우승을 확정 짓고 1번 시드가 뭐 다른 팀, 뭐 덴버 브론코스가 뭐 확정이 된다, 그렇다면은 인디애나가 뭐 주전들을 휴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쩌면 잡을 수도 있죠. 결국 향후 이 인디애나와 캔자스 시티 이 원정 2연전에 따라서 이 휴스턴 텍산스의 플레이오프가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만 꼽는다면 저는 휴스턴은 탈락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인디애나 이 캔자스시티 원정 경기이고 좀 빡셀 것 같아요. 이 스트라우드가 돌아오자마자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리듬을 기반으로 한 그 패싱 게임을 바로 이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있고, 결국 상대 디펜스도 만만치 않은 이 상대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휴스턴이라는 팀이 좀 더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와일드카드건의 이 뭐 스케줄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저는 휴스턴이 뭐 똑같은 승률을 만들어도 결국 이 칩스와의 이 맞대결에서 결국 아쉬운 이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 생각이 듭니다. 빌스의 경우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에 짧게 할게요.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명백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아니다, 그냥 디펜스는 단점만 남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뭐 캔자스 시티를 또 상대하는 게 아니라면 뭐 다른 모든 팀들에게는 단점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디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가벼운 팀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런을 막지 못해요. 제가 어디서 얼핏 뭐 X를 하다가 본 것 같은데, 지금 빌스의 런 디펜스가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이래요. 그냥 뭐 말 다 했죠. 뭐 1960년대 뭐 이 역사를 따져도 최악이래요. 어느 팀이 오든 100야드는 기본으로 러싱으로 내줄 팀이고요. 그리고 이 단점이 빌스라는 팀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이유는 오펜스와 이어져요. 오펜스가 이 볼 소유 오펜스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라이브당 많은 플레이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시간을 벌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풋볼. 그런데 문제는 디펜스가 상대 팀에게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런 디펜스가 아예 안 되고 상대한테 이 플레이의 기회를 계속 주는데, 본인들의 오펜스가 아무리 경기를 주도하려고 해도 이게 반대쪽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결국 본인들의 오펜스가 강점을 가지도록 이 설계된 부분을 디펜스가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 이들의 경기가 뭔가 약팀들을 상대로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점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펜스의 문제도 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죠. 빌스의 오펜스는 러싱 오펜스 하나만은 명품이에요. 이들의 헤비 퍼스널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진정한 플레이 액션 오펜스는 이 디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미칠도록 어렵고 까다롭고, 그리고 잘 준비된 선수들의 실행 능력은 이들의 런 게임을 막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은 이번 경기 텍산스의 디펜스가 일단 탤런트가 미쳤잖아요. 윌 앤더슨의 이날 퍼포먼스는 진짜 압도적인 수준이었어요. 마일스 게럿의 뭐 5개의 색을 기록한 그 경기 이후로 올 시즌 디펜스 플레이어의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였던 경기였죠. 조시 앨런이 색을 8개나 당했던 것처럼 러싱을 통해 어느 정도 잘 전진을 하더라도 한 번의 큰 플레이 때문에 색을 허용하고 그 플레이를 통해서 야드를 후퇴당하고 명백한 패싱 다운이 요구되었을 때 빌스가 엉망이에요. 빌스의 오펜스는 얼리 다운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러싱과 패싱의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때 그때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처럼 명백한 패싱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역시나 도돌이표예요. 1대1로 이길 수 있는 리시버 없잖아요. 브랜든 빈 단장이 왜 리시버를 영입 안 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화를 내면서까지 그 기자를 멍청이 취급했는데,
멍청이는 본인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본인들의 오펜스 구조가 리시버 한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정 최고의 디펜스를 앞으로는 상대해야 되는데, 슈퍼볼에 올라가기 위해서 덴버와 휴스턴 이러한 디펜스를 계속해서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1대1로 상대 넘버원 코너백도 지울 수 있는 리시버가 없다는 사실, 적어도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그런 존재는 이 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빌스, 달튼, 킨케이드, 그나마 이 팀의 오펜스 웨폰진에서 가장 무언가 좀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도 부상으로 이 경기에 빠지고 던질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 키온 콜먼, 이 팀에 야심차게 이 드래프트를 뽑았던 리시버는 팀 내부 징계로 인해서 2경기 연속 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시 앨런이 진짜 슈퍼맨이 되어야만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상대였는데, 문제는 조시 앨런도 이 팀의 오펜스 시스템에 이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이 달콤한 꿀에 취한 채 어느 정도 이 슈퍼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낯설어요. 텍산스 입장에서는 빌스가 뭘 할지를 다 예측했던 경기였어요. 이들이 스크린을 던질 것이고, 맨 커버리지에서는 메쉬 컨셉을 사용할 것이고, 그것들을 다 미리 예상하고 뻔하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국 뭐 조시 앨런도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무언가를 보여줄 수 없었고, 하나하나씩 이러한 부족한 점들이 쌓아 올려져서 예상치 못했던 업셋으로 결과 터져버렸어요. 데이비스 밀스한테 경기를 졌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앞으로 이 팀이 어떤 팀이 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결국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할 것 같아요. 남은 6경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틸러스와 벵갈스, 그리고 브라운스와 제츠를 상대해야 되고, 뭐 여기서 4승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뉴잉글랜드 원정,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가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플레이오프는 반드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플레이오프 무대를 뚫긴 할 텐데 슈퍼볼까지 갈 수 있느냐?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리시빙 탤런트가 절실한 상황이고, 아무리 튼튼한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해도 결국 튼튼한 디펜시브 라인에게는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걸 본인들이 자랑하는 그 오라인이 직접 무너지면서 그걸 목격했잖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엔 조시 앨런의 어깨에 굉장히 많은 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그 유명한 여배우랑 결혼해가지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있는데, 예전 진짜 몇 년 전에 그 야생마의 조시 앨런이 지금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 안일한 좀 팀 빌딩 때문에 올해도 2%가 모자라서 탈락하는 그 버팔로 빌스의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또 살아남은 이 캔자스 시티 칩스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칩스가 덴버와의 경기를 11주차 경기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경기가 물론 아슬아슬한 이 접전의 끝에서 패배로 이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칩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팀의 오펜스에 대한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크게 가지고 있었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이들은 실제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과 비교해도 라시 라이스가 돌아오기도 했고, 좀 선수진이 굉장히 더 두터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트래비스 켈시도 작년보다는 폼이 훨씬 나아진 모습이에요. 결국 마홈스의 오프 스크립트 능력이 현재 발목 부상으로 지난 몇 년간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부분과는 다르게 올 시즌 최상인 상황에서 컨셉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동안 타이릭 힐의 그 부재 이후로 공략하지 못했던 이 먼 필드를 폭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들의 오펜스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 말을 좀 하기가 겁이 나요. 근데 다 들으신 분들 댓글로 반박하실 것 같고 한데, 리그 최고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 역사상 최고의 오펜시브 마인드의 코치 앤디 리드 감독이니까 모두가 좀 겁을 내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은 굉장히 구립니다. 앤디 리드 감독이 이렇게 될지 저는 몰랐어요. 단순히 빠르고 버티컬 컨셉이 소화 가능한 리시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선수를 그냥
숫자 바깥에 사이드라인 쪽으로만 공을 던지는 것은 사실 리그에 그런 팀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빼고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가 여러 번 이 오버스로우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일들이 계속 매 경기마다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필드 중앙을 공략해내는 컨셉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라시 라이스와 트래비스 켈시라는 이 필드 중앙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을 뭐 배치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단순히 이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시키냐, 그냥 매 플레이마다 너 가서 중앙에 가서 뭐 15야드에서 씬라우트 타, 씬라우트만 콜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용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필드 중앙에서 뭐 플레이가 성공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패트릭 마홈스가 스크램블 하다가 이 수비를 움직이게 만들고 라인베커 따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 때만 성공을 해요. 플레이가 처음 설계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플레이가 결국 엔티시페이션의 기반으로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물르듯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까 마홈스가 당황하거나 마홈스가 뭐 찬스를 좀 놓친다면 그 드라이브는, 그 오펜스, 그 경기는 끝장이라고 보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의 오펜스는 선수들을 좀 도와주는 구조가 아닌 게 문제예요. 지금 리그는 더 많은 팀들이 언더센터를 사실 선택하고 있잖아요. 물론 알아요. 패트릭 마홈스가 언더센터보다는 샷건에서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쿼터백이겠죠. 그렇지만 매튜 스태포드 이 쿼터백 한번 보세요. 지금 언더센터에서 진짜 세상 편안한 이 패싱 게임을 펼치고 있고, 단순히 등을 돌리는, 이 패트릭 마홈스가 싫어하는 이 등을 돌리는 플레이 액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리그의 1등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 샘 다놀드 리그 2등 팀인 이 스태포드와 다놀드가 선보이는 언더센터에서 시작하는 이 스트레이트 드랍백 패싱 게임을 선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런 게임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냥 진짜 매번 샷건만 펼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시버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인디애나 콜츠와의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의 넘버원 리시버인 라시 라이스는 존 커버리지를 상대했을 때 8번의 타겟 중에 7번의 캐치를 성공했고 122야드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라시 라이스가 맨 커버리지를 상대했을 때는 4번의 타겟 중에 1번만 캐치를 했고 19야드 만에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있죠. 지금 칩스의 오펜스, 이 상황은 리시버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이겨 라는 식으로 플레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LA 램스의 션 맥베이 감독 진짜 매주 푸카 나쿠아나 디반테 아담스한테 미친 듯한 이 맨 비터 컨셉들을 선보이는 것과 분명히 다른 이 상태예요. 다행히도 4쿼터와 연장전에 들어서 인디애나 콜츠의 맨 커버리지를 상대로 앤디 리드 감독도 맨 비터 컨셉들, 크로싱 라우트를 교차하고 이러한 것들을 콜링하면서 좀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발판으로 동점도 만들고 경기도 승리하긴 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왜 캔자스 시티 칩스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는 거죠. 칩스는 덴버와의 경기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이 유의점은 벤스 조셉이라는 덴버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칩스의 오펜스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거의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앤디 리드 감독의 오펜스는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오펜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도 3번이나 들고 패트릭 마홈스라는 역대급 쿼터백과 함께 진짜 매년 이 1번 시드 진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인디애나 콜츠와의 경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패트릭 마홈스의 인터셉션, 리시버 2명을 굉장히 와이드 스플릿으로 넓게 벌리고 그 상황에서 RPO가 나올 것을 사실 누가 봐도 예상을 했잖아요. 스크린 RPO가 나올 것이란 거. 그래서 콜츠의 엣지러셔였던 라투가 잠깐만, 이렇게 와이드 스플릿이고 러싱의 방향이 라이트 사이드다, 이 와이드 스플릿과 반대쪽에서 러싱이 이어진다. 그럼 이거 무조건 RPO잖아. 나 알아. 바로 점프해가지고 패트릭 마홈스의 그 패스, RPO 패스를 탁 쳐내고 인터셉션으로 연결했어요. 모두가 지금 캔자스 시티의 오펜스가 뭘 나올지를 예측 가능한 상황이래요.
칩스는 기존에는 트렌드를 이끌었던 팀이었어요. 지금 리그의 모든 팀들이 멀티플 타이트 엔드 패키지를 들고 나오는데 이 유행은 캔자스 시티가 원조였잖아요. 근데 지금 캔자스 시티의 12 퍼스널 멀티플 타이트 엔드 오펜스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에요. 지금 리그의 다른 팀들이 막 더욱더 개발하고 칩스가 이거 했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본인들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오히려 칩스는 우리가 했던 것도 해야지 12 퍼스널, 근데 우리는 오히려 퇴보가 되었네. 러싱과 패싱 둘 다 뭐가 안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오펜스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이에요. 러싱에 대해서는 사실 이들이 뭐 많은 러싱을 시도하지 않는 팀이고 뭐 패스 퍼스트 팀이니까 오펜스에 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러닝백을 그렇지만 트레이드 해오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역대 최고의 쿼터백을 가지고도 이 팀의 러싱 게임이 구리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쿼터백이 역대 최고의 쿼터백, 뭐 패싱 게임 맨날 뭐 리그 탑3 안에 꼽히고 다 돼요. 근데 러싱 게임이 구리다, 러싱 게임 폭발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패싱 게임이 좋다면 당연히 러싱 게임도 평균 이상, 중간 이상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칩스 본인들의 뭐 탤런트 문제, 오펜스 플레이의 디자인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이들의 러싱 게임의 폭발성 실종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다면은 오케이, 우리가 플레이 디자인 좀 뭔가 안 돼. 그렇다면 탤런트를 확실하게 영입하자. 카림 헌트, 그가 뭐 숏 야디지나 또는 레드존 상황에서는 파워백으로서 믿을만한 선수예요. 그렇지만 그가 막 20야드, 30야드, 자미르 깁스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어제 있었던 그 연장전 경기에서 정말 팀을 이 승리로 이끌었던 그 폭발적인 플레이를 캔자스 시티 칩스의 런닝백 누가 과연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자미르 깁스 정도의 런닝백 당연히 리그에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정도의 때때로의 폭발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그래도 팀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 뉴욕 제츠가 브리스홀을 사실 팔았잖아요. 이 트레이드 매물을 올려놨잖아요.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브리스홀의 대가가 뭐 실제 3라운드다, 너무 비싸서 뭐 안 샀다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칩스가 어쨌든 슈퍼볼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매년 슈퍼볼 노리고 패트릭 마홈스가 쿼터백으로 뛰는 한 이들은 항상 정말 최고의 이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3라운드 비싼 거는 알지만 본인들의 팀에 있어서 절실하고 정말 확실한 이 카드로 느껴졌다면 그 뽕을 뽑을 각오로 임해서 저는 트레이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 한번 보세요. 제일런 필립스 3라운드로 트레이드 해왔죠. 분명히 비쌌어요. 저는 진짜 아직도 비싸다고는 생각해요, 이 대가가. 근데 제일런 필립스 지금 이글스 디펜스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도 역시 하위 로즈만 또 막 역시 또 성공했다, 막 지금 비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잖아요. 탤런트 영입에서의 이 소극적인 모습들이 현재 칩스라는 팀이 점점 더는 퇴보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칩스라는 팀이 나머지 경기들에서 승리를 하고 또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우리가 알던 그들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플레이 디자인의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들은 분명히 작년보다 더 나은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보여주었던 이 수평의 오펜스와 더불어서 올 시즌에는 수직의 컨셉들을 또 소화할 수 있고요. 패트릭 마홈스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시즌이고요. 하지만 이전만큼 선수들이 오픈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펜스의 색깔이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저는 선수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는 만큼 앤디 리드 감독이 다시 한번 이 팀의 오펜스에 트렌디함을 끌고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작년 이 원 포지션 차이의 경기들에서 12승 0패를 기록했어요.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원 포지션 차이에서 12승 0패,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올해는 인디애나 콜츠와의 경기 전까지 원 포지션 차이의 경기에서 0승 5패였어요. 그리고 인디애나를 잡으면서 1승 5패가 됐는데, 즉 작년에는 진짜 뭐 12승 0패, 엄청난 운과 그리고 상대의 그런 실수들 여러 가지들이 진짜 합쳐져서 그 좋은 뭐 정규 시즌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팀은 그래도 최고다, 꾸역꾸역 이기긴 하지만 그래도 칩스 최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올해 저는 이 칩스라는 팀은 작년보다 더 뛰어난 팀이 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작년만큼의 운이 따라주지 않기도 하고 작년만큼의 그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승 0패, 5승 0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0승 5패로 현재 원포지션 차이의 그러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작년에는 1번 시드를 따냈던 것과는 다르게 플레이오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그동안 그 작은 차이 하나로 성공을 거뒀던 것은 역대급 쿼터백과 감독 그리고 코치의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들을 어쨌든 믿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칩스가 반전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스케줄을 한번 보면, 일단 추수감사절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가 있어요. 아마 이 경기는 역대 정규 시즌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일단 댈러스가 퀸앤 윌리엄스를 좀 영입한 이후로 이들의 디펜스가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들의 프레셔가 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패트릭 마홈스가 아웃사이드에서 돌아오는 이 패스러셔들은 잘 따돌리지만 이 안쪽에서 포켓이 무너졌을 때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현재 덱 프레스컷과 이 조지 피킨스가 미친 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잘 막지 못한다면 칩스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원정 경기인 만큼 굉장한 부담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휴스턴 텍산스예요. 텍산스 물론 오펜스 CJ 스트라우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팀이지만 문제는 디펜스예요. 덴버 브론코스와 마찬가지로 진짜 리그 최고의 이 엣지 러셔를 보유하고 있고, 세컨드 레벨, 서드 레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패트릭 마홈스를 괴롭힐 만한 팀이에요. 특히 이 맨 커버리지에 대한 자신감과 그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칩스가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점들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도 이 게임 플랜을 잘 짜오기 때문에 이 벤스 조셉 코치와 마찬가지로 이 마홈스가 좀 고전할 만한 경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이 두 번째 주까지의 경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이 LA 차저스예요. 차저스도 지금 사실 이겨야 하지만 어쨌든 디비전 라이벌이고, 저스틴 허버트가 이 캔자스 시티만 만나면은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또 보장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는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로 끝나는데, 마지막 3주차는 저는 3연승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9승 5패인데, 이제 앞에 있을 3주차에서 2패라도 당한다면 이들이 7패를 거두고 10승 7패에 놓여 있을 때, 또는 다 이겨가지고 한 경기만 진다거나 해가지고 11승 6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플레이오프가 거의 확정인데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경기 이 시즌 초반에 전호온 경기가 너무 많았던 만큼 이들의 스케줄이 너무 강팀들과 이 매치업이 이어졌었고, 물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상대들도 많았지만 본인들이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주춤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연승을 이어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칩스를 믿긴 믿습니다. 이들이 향후 있을 경기에서 진짜 나머지 6경기에서 1패만 하고 5승 1패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앤디 리드 감독이 오펜스 플레이를 어떻게 좀 새롭게 잘 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12주차가 끝난 현재 상황에서만 보자면 AFC 이스트는 뉴잉글랜드가 디비전 우승을 할 거로 보고요. AFC 노스 디비전은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AFC 사우스 디비전은 인디애나 콜츠, AFC 웨스트 디비전은 덴버 브론코스. 현재 1위 팀들이 앞으로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도 디비전 리더로 계속해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와일드 카드겠죠. 와일드 카드 후보 이 세 팀을 꼽자면 저는 버팔로 빌스랑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를 꼽을게요.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팀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코칭진을 대거 갈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AFC 사우스의 경우에는 뭐 휴스턴 텍산스냐 잭슨빌 제규어스냐 어느 팀이 좀 더 가능성이 높냐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가 그래도 1승이라도 앞서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잭슨빌 입장에서는 뭐 상대해야 될 이 약팀들이 3번이나 이 매치업이 잡힌 만큼 휴스턴도 분명히 막강하고 이 엄청난 추격전을 보일 것이 분명하지만 이 스케줄 상으로는 잭슨빌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빌을 꼽아봤고요. 또 AFC 웨스트는 결국 LA 차저스가 지금 추락만 솔직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저스틴 허버트가 진짜 슈퍼맨이 돼서 모든 걸 캐리해가지고 막 팀을 플레이오프에 앉혀놓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오펜시브 라인맨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상이라도 허버트가 당한다면 차저스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팀이 될 거거든요. 반면에 오히려 캔자스시티 칩스는 어쨌든 본인들이 해오던 그 가닥이 있잖아요. 코칭진에서의 그러한 플레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발전하면은 이 팀에게 분명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들의 코칭진 앤디 리드 감독을 믿어요.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캔자스시티 칩스 물론 앞으로의 스케줄만 따지면은 정말 빡세요. 댈러스, 휴스턴, 차저스, 덴버 이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제가 알던 칩스라면은 뭐 어떠한 팀을 상대로도 결국 이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팀인 만큼 칩스가 와일드카드 막차를 좀 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NFC의 경우에도 뭐 12주차 경기들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 시카고 베어스는 오펜스적으로 그 케일러 윌리엄스가 정말 좋은 이 경기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즌 중에 가장 잘했던 경기이지 않을까. 엔티스페이션을 기반으로 진짜 어려운 공들을 많이 던져냈어요. 그리고 뭐 색을 잘 당하지 않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충분히 한 스텝 한 스텝씩 발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뭔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승리였어요. 하지만 디펜스가 역시 문제예요. 시카고 베어스의 디비전 우승을 그렇게 높게 제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 디펜스예요. 데니스 알렌 코치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이 뉴올리언 세인츠에서 션 페이튼 감독과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고 명코치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카고 베어스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그냥 블리츠만 해 라는 모습이에요. 왜냐? 이들은 지금 포맨 러쉬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블리츠밖에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블리츠도 쿼터백을 압박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블리츠가 굉장히 느리고 이 본인들답지 않은 이 탤런트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모습입니다. 만약 정상급의 오펜시브 라인 이들은 생채기를 하나도 내지 못할 것이고요. 오히려 블리츠 상황 속에서 강한 쿼터백들을 상대로 뭐 조던 러브도 있고 제러드 고프도 있고 디비전 이 쿼터백들 다 블리츠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도 뭐 연장전 끝에 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디펜스가 결국 제이미스 윈스턴한테 휘둘리는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오펜스의 경우에도 결국 경기 초반부터 앞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뉴욕 자이언츠의 디펜스 뭐 셰인 보엔 코치가 드디어 잘렸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코치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렇게 초반부터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왜 이렇게 못하냐 라는 부분은 역시 이 댄 캠벨 감독이 좀 추구하는 방향의 오펜스가 어느 정도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이 생각이 또 들었고요. 문제는 역시 아이삭 테슬라나 이 제이미슨 윌리엄스 이 본인들이 던져야 하는 선수에게 이번 경기 단 한 번도 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본인들의 플레이 디자인이 좀 원하는 선수한테 가지 않고 있다는 점. 하지만 역시 뭐 자미르 깁스나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 이 팀의 또 다른 이 슈퍼스타들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만큼 저력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무언가 좀 진통을 겪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 또한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린베이 패커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현재 JJ 맥카시 시즌 초반부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 쿼터백이 준비되지 않은 선수라고 진작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 선수 실제로 뭐 경기 도중에 막 구토를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진짜 정신 없어 보이고, 이 선수의 그냥 쿼터백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만큼, 뭐 케빈 오코넬 감독이 뭐 쿼터백 구루로서 현재 유명하지만 지금 당장 이 JJ 맥카시를 좀 고집하는 것은 본인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디애나 콜츠가 앤서니 리차드슨을 그 벤치로 뒀을 때, 이제 데니얼 존스를 주전으로 세웠을 때 케빈 오코넬 감독이 막 일침을 가했잖아요. 이 루키 쿼터백을 뭐 망치는 거는 쿼터백 잘못이 아니라 뭐 그 팀의 잘못이다. 근데 본인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맥스 브로스머라는 또 다른 쿼터백을 현재 기용하는 것이 이 팀에게는 좀 더 옳은 방향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JJ 맥카시를 기용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맥카시가 또 부진하고 못한다면 진짜 여러 이 팬들의 조롱이 너무나도 심해질 것이거든요. 이 쿼터백에게 정말 불쌍한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에 바이킹스가 좋은 선택을 하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우에도 마이카 팔슨스가 엄청난 이 경기를 선보였죠.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스도 간만에 좀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디비전 라이벌을 확실하게 잡고 앞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추수감사절 무대에서 라이온스와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카우보이스와 이글스의 경기는 역시 이글스의 오펜스 문제가 많다. 분명히 초반에 그 큰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리고 디펜스도 초반에 분명히 잘 해주었고요. 그렇다면 결국 경기를 어떻게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초반에 혼란스러워했던 점을 뭐 더욱더 공격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냥 성공했네? 끝이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쿼터에서는 3쿼터, 4쿼터에서는 본인들이 뭘 펼쳐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매번 똑같은 플레이 하고 그냥 3&아웃 펀트 하고 이게 끝이에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글스가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뭐 초반에 좀 실점을 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덱 프레스캇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결국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탤런트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이 팀의 디펜스 큐넨 윌리엄스도 어마어마한 이 커리어 하이급의 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결국 역전에 성공을 했어요.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대로 그냥 5연승 거둬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자라는 자신감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케줄이 뭐 만만치 않은 만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램스와 이 템파베이 벅스와의 경기였죠. 램스가 일단 폭격을 했어요. 그만큼 현재 램스라는 팀, 그냥 슈퍼볼을 지금 롬바르디 트로피를 미리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막강해요. 더군다나 디반테 아담스의 활용, 디반테 아담스의 기량, 이것이 지금 최절정, 이제 뭐 시즌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이것이 풀컨디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기에 더욱더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벅스는 부상자가 너무 많고 이 부상자 때문에 뭔가 매주 안정적인 게임 플랜을 가져갈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쿼터백인 베이커 메이필드도 부진하고 메이필드도 또 부상을 당했어요. 아마 다음 주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FC 사우스 디비전이 농어촌 전형이잖아요.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한테 패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우스 디비전 리더는 이 템파베이 벅스가 될 것 같다. 벅스의 경우에는 결국 현재 주전 부상자들이 모두 다 돌아왔을 때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들의 모습 진짜 좀 램스한테 좀 무기력하게 털리고 분명 형편없는 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뭐 때때로 필라델피아 이글스 젤런 헐츠 같은 쿼터백들에게 분명히 뭔가 상성적으로 강할 수 있고, 또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부상자가 회복이 돼서 뭐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뭐 하산 레딕 이런 선수들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른 팀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기에 벅스의 팬분들은 지금 당장은 좀 고되지만 그래도 이 농어촌 전형이다,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은 복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뭐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스케줄이 좀 좋긴 했지만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를 상대로 거의 압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고, 뭐 브록 퍼디가 인터셉션 많이 날렸어요.
하지만 뭐 디펜스가 이 브라이스 영을 잘 막아주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카일 샤나한 감독은 점수를 뽑아낸다. 그렇지만 결국 뭐 현재 8승 4패를 거두고 있고 어쩌면 뭐 10승, 11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나이너스. 그렇지만 역시 시즌 막바지에는 주전 핵심 선수들의 이 시즌 아웃 부상을 이들이 극복해내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 AFC 플레이오프 판도, 이 팀별 티어 분류를 한 번씩 해봤는데요. 다음 경기는 추수감사절 경기가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쿼터백인지 어떤 코치가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정한 풋볼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각 팀들, 현재 위치에 있는 팀들이 앞으로 이 경기를 끝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앞으로 뭐 플레이오프나 시즌 판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만큼 이들의 여정을 같이 지켜보는 것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like a lot of kids, you grow up going through Thanksgiving, you have your meals with your family, and then you go and sit on the couch, and typically there's not a lot on, except football. Back in the day, it was Lions and somebody. You go watch Matthew Stafford throw for 300, 400 some yards with Calvin Johnson and probably lose the game.